자, 첫 번째 경기 이제 풀럼 대 크리스탈 팰리스. 자, 일단 이제 풀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윙어인 지금 윌리안이 결장 의심의 상황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이제 주전 미드필더인 레르마가 결장 중, 그리고 이제 에제 같은 경우에는 결장 의심의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주축 선수들의 이제 부상 및 좀 결장 의심이 있는 그런 팰리스라고 이제 말씀드려보네요. 자, 일단 이제 풀럼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 중 이제 한 경기밖에 이기지 못하면서 이제 경기력에 비해 좀 다소 아쉬운 성적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좀 강팀들을 만나면서 다소 좀 성적에서는 부진하고 있는 그런 풀럼이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기세가 굉장히 좀 무섭습니다. 네. 일단은 뭐 안필드에서 리버풀 상대로 이긴 걸 기점으로 이제 현재 3연승을 지금 거두는 중이죠. 그리고 보노보노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최근 이제 웨스트햄 이제 뉴캐슬 상대로는 이제 경기력에서도 많이 우세한 모습을 보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리버풀을 좀 잡은 걸 기점으로 급격하게 모멘텀이 올라온 그런 지금 크리스탈 팰리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노보노야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노보노님 별풍선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이제 오늘 축구 조합 하이요 화이팅.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건승입니다. 건승입니다. 아이고 건승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방금 이제 해외 축구 조합 및 추천표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조합이나 추천표 보내드리시는 분들께는 내일 오후 경기까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아무튼 다시 한번 이제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보노보노님. 네. 자, 네. 아무튼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일단은 좀 경기 양상을 봤을 때 네, 양팀 다 어느 정도 좀 전방 압박이 이제 좀 강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공격 전환이 좀 빠르면서 이런 좀 역습 전개가 좋기 때문에 약간 좀 역습으로 인한 그 득점 기회가 어느 정도 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확실히 좀 양팀 다 어느 정도 좀 역습을 통해서 좀 득점 기회를 좀 창출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그리고 이제 뭐 양팀 다 확실히 좀 수비 밸런스가 그렇게 좀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점 위험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다 보면은 좀 전반적으로 다들 좀 양상으로도 흘러갈 요소는 있지 않나 뭐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경기 양상까지도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지금 풀럼이 이제 홈이긴 하지만 지금 뭐 홈 이점을 제외하면은 팰리스에 비해 이제 크게 우세한 게 없고, 그리고 지금 팰리스의 그런 기세나 폼이 워낙 지금 좋기 때문에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런 지금 흐름이 좋은 그런 팰리스 사이드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 경기 같은 경우에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팰리스 사이드 볼 것 같아요. 크리스탈 팰리스 이제 프랜승 보는 경기, 그리고 어느 같은 경우는 이거는 본다고 하면 오버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팰리스 프랜승의 2.5 기준 오버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맨유 대 벌리 경기. 자, 일단 맨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린델로프, 그리고 이제 바란, 에반스, 그리고 이제 루크쇼 등 어느 정도 좀 결장 이슈가 이제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좀 수비에서 전력 누수가 지금 큰 편이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벌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전 수비수 2명, 지금 윙어 1명 정도가 이제 결정 중인 상황이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결정자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우선 이제 맨유 같은 경우에는 최근 코번트리를 간신히 꺾고 이제 FA컵 결승에 이제 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세필드 유나이티드 상대로 이제 4대2 역전승을 거뒀어요. 자, 그래서 최근 좀 맨유를 보면은 경기 과정이 뭐 그렇게 순탄치는 않지만 뭐 어찌저찌 지금 결과는 잘 만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과정은 좀 별로되 뭐 결과는 항상 좀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원정팀 벌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에버튼 상대로 진 걸 제외하면은 진 경기가 없을 정도로 나름 저력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세필드 유나이티드 상대로 이제 홈에서 4대1 대승을 이제 거뒀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세필드 유나이티드 홈에서 4대1 대승을 좀 거뒀을 만큼 직전 경기 원정에서의 그런 벌리 경기력은 좀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려 봐요. 네. 자, 일단 이제 벌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강등권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이 경기 다음에는 뉴캐슬 그리고 토트넘을 연달아 만나며 이제 일정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친 맨유 상대로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네. 그러다 보면 이 경기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좀 템포 빠른 그런 경기로도 이어지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게다가 이제 최근 이제 맨유 수비가 안 좋은 것까지 고려를 하면은 좀 더 이번 경기 적극적인 좀 플레이를 보일 수 있는 그런 벌리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맨유 역시 이제 수비가 불안정한 원정 벌리 상대로 좀 좋은 득점 기회를 많이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양 팀 다 어느 정도 좀 공격에서 두각을 좀 나타낼 만한 요소는 있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일단 뭐 현재 지금 맨유를 무작정 믿기는 여전히 어렵긴 해요. 네. 그래도 지금 계속해서 결과를 만들고 있고, 그리고 뭐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벌리 상대로 이제 많이 강했고, 게다가 뭐 홈 이점까지 생각을 하면은 그래도 이제 이번 경기 맨유가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만들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이 경기는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맨유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맨유 승에 3.5라고 해도 여는 오버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지금 뭐 매 경기 멀티 실점 이상을 하는 맨유의 수비를 좀 믿음이 안 가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오버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맨유 승에 3.5 기준 오버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라스팔마스 대 지로나 경기. 자, 일단 이제 라스팔마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풀백 한 명이 결장. 그리고 이제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윙어인 이제 치앙코가 결장 의심의 사항입니다. 자, 일단 이제 라스팔마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5연패 중으로 극심한 부진에 지금 시달리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셀타비고 상대로도 4대1 대패를 당하며 이제 계속해서 좀 저조한 폼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라스팔마스 같은 경우에는 시즌 초중반에는 어느 정도 좀 수비가 좋았던 그런 팀이었지만 이제는 그 좋은 수비마저 이제 무너진 상태다 보니까 뭐 공격이든 이제 수비든 크게 지금 강점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홈팀 라스팔마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카디스 상대로 홈에서 4대1 대승을 거두며 이제 흐름 전환에 성공하긴 했지만 이제 최근 홈과 달리 원정에서는 5연패 중으로 이제 원정 성적이 많이 처참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뭐 5연패 팀 대 원정 5연패 팀의 그런 맞대결이라도 볼 수가 있네요.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요 경기도 이제 좀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일단은 뭐 점유율은 어느 정도 좀 비슷할 수 있다고 봐요. 자, 다만 지금 이제 후방에서 어느 정도 좀 무의미하게 이제 볼만 돌리는 저 라스팔마스와 달리 이제 적극적으로 좀 공격에 나서며 어느 정도 좀 좋은 그런 득점 기회를 창출하는 그런 지로나가 좀 더 효율적인 플레이를 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뭐 지금 공격이든 수비든 뭐 전부 다 안 되는 그런 라스팔마스보다는 어느 정도 공격에서의 기대치가 있는 지로나가 좀 더 효율적으로 플레이를 하지 않을까 싶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최근 라스팔마스가 공수방면에서 이제 전부 떨어지다 보니까 지로나에 비해 열세일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러면은 뭐 이 경기는 원정이라 해도 지로나가 좀 더 경기를 유리하게 풀어가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라스팔마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강등권에서는 많이 벗어나 있고, 그리고 7위권 진입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큰 동기부여가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에 반해 이제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바르셀로나와 2위 경쟁을 이제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동기부여 면에서도 양 팀의 차이가 좀 큰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다 고려하면은 이번에는 지로나가 원정에서 긴 연패를 끊을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지로나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로나 승 보는 경기. 그리고 언오바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오바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로나 승에 2.5 기준 오바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알라베스 대 셀타비고 경기. 자, 우선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2명 결장. 자, 그리고 이제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핵심 공격수인 라르센이 지금 결장 중. 네, 경고 누적으로 인해 지금 결장 중이고, 그리고 주전 미드필더인 타피아 또한 결장 중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르센의 부재가 좀 굉장히 좀 타격이 좀 클 수 있다고 이제 여겨지네요. 자, 일단 이제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3연패를 거두다가 이제 직전 경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상대로 이제 2대0 승리를 거두며 어느 정도 흐름 전환에는 성공을 했어요. 물론 뭐 이제 챔스 일정으로 인해 지친 그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상대로 이긴 거긴 하지만 그래도 대열을 낚으며 직전 경기 좋은 모습 보인 그런 알라베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원정팀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승패와 상관없이 매 경기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라스팔마스 상대로도 이제 홈에서 4대1 대승을 거두며 이제 폭발적인 그런 득점력을 선보였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뭐 공격 흐름도 좋은 그런 셀타비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지금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록 이제 직전 경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상대로 이제 승리를 좀 거두긴 했지만 여전히 지금 공격 전개가 좋지가 못해요. 그리고 이제 득점기에 또한 잘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 이제 직전 경기를 뭐 제외하면은 뭐 무득점 경기가 굉장히 좀 많을 정도로 지금 현재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득점력도 좀 많이 좀 저조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현재 뭐 알라베스의 그런 기복 있는 공격력을 믿기는 많이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뭐 양 팀의 좀 최근 공격 흐름을 고려하면은 아무래도 알라베스보다는 이제 셀타비고가 좀 더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물론 이제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라르센이 빠진 게 공격에서 좀 타격이 클 수는 있지만 그거를 감안해도 현재 알라베스보다는 공격력이 더 그래도 낮기 때문에 공격에서의 기대치는 셀타비고가 더 높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양 팀의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최근 5경기 기준 4승 1무로 이제 셀타비고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이런 약간 상성적인 면까지 고려하면은 이 경기는 이제 원정이라 해도 셀타비고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셀타비고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셀타비고 프랜슨 보는 경기. 언오바는 그래도 본다고 하면 언더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알라베스의 평균적으로 좀 좋지 못한 공격력을 고려하면은 이거는 언더까지도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셀타비고 프랜슨의 2.5 기준 언더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벤투스 대 이제 AC 밀란. 우선 이제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 자, 반면에 이제 AC 밀란은 좀 수비에서 타격이 커요. 일단 지금 토모리, 그리고 지금 칼리브리아, 그리고 지금 테오 에르난데스까지 전부 다 결장 중이에요. 네. 그러면서 지금 수비에서 전력 손실이 지금 큰 편입니다. 자, 특히 이제 칼라브리아와 이제 테오 에르난데스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인터밀란 선수들과 난투극을 좀 벌이면서 결국에 좀 퇴장을 당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지금 수비에서의 공백이 굉장히 큰 그런 AC 밀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제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2무 1패로 하락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직전 경기 라치오 상대로도 이제 2대1 패배를 당하면서 다소 좀 저조한 폼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뭐 최근 뭐 칼리아리 상대로도 좀 비기고 그리고 라차 상대로도 뭐 지고 하면서 다시 좀 흐름이 안 좋아진 그런 유벤투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AC 밀란 역시 좀 상태가 좋지가 못합니다. 네, 일단은 뭐 최근 이제 로마 상대로 지면서 이제 유로파리그에서 떨어졌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인터밀란 상대로도 지면서 이제 연패를 계속해서 좀 이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최근 약간 좀 상황만 봤을 때는 양 팀 다 이제 흐름이 좋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일단은 뭐 보통 AC 밀란 같은 경우에는 공격적으로 나서는 경우가 많지만 현재 주전 수비수 3명이 빠졌기 때문에 쉽게 라인을 올리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 이제 AC 밀란 같은 경우에는 공격보다는 수비에 좀 더 치중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고 나다님 반갑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약간 수비에서의 전력 손실이 큰 AC 밀란 상대로 이제 유벤투스가 유리한 고지를 좀 점할 수는 있다고 봐요. 자, 다만 근데 지금 유벤투스도 믿음이 좀 워낙 안 가죠. 네, 왜냐면은 최근에 좀 유벤투스의 공격이 그렇게 좀 좋지 못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수비에서의 공백이 많은 밀란 상대로 공격에서 기회를 잘 살릴지는 좀 의문인 상황입니다. 자, 게다가 뭐 이제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득점과 별개로 이제 뭐 유슈팅 자체를 지금 거의 만들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약간 유벤투스의 좋지 못한 공격 전개를 고려했을 때는 지금도 수비가 많이 빠진 밀란 상대로도 좀 공격에서 약간 좀 기대를 하기는 다소 애매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이 경기는 승패로 접근하기보다는 고배당 잡이로 접근을 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승패보다는 이제 유벤투스 햄무나 안 그러면은 무승부 중에서 하나 골라가는 경기 그리고 언어반은 원하는데 언더사이드 보도할게요. 그래서 유벤투스 햄무 왈부 안 그러면 2.5줄 언더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라치오 대 이제 베로나 경기. 자, 일단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카니가 이제 결장 중이고 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나다님 별풍선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 이제 오늘 해외 축구와 그리고 이제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하고 이제 오늘 후원하신 분들께는 제가 내일 오후 경기 이제 조합 및 추천표까지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일단은 나다님께 먼저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나다님. 자, 그리고 이제 뭐 그 외에 이제 주전 골키퍼 1명 그리고 지금 수비수 1명이 좀 결장 중입니다. 어느 정도 좀 전력 누수가 있는 그런 라치오라 볼 수가 있고 그에 반해 이제 베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자, 일단 이제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직전 이제 FA컵 4강전에서 유벤투스 상대로 이제 2대1 승리를 거뒀지만 합산 스코어에서 밀리며 아쉽게 좀 떨어지고 말았어요. 자, 다만 뭐 이제 그거랑 별개로 그래도 지금 라치오가 현재 뭐 3연승을 거두면서 다시 지금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공격 흐름도 어느 정도 좋아진 상태입니다. 확실한 분위기 좀 최근 다시 또 이제 기세나 좀 폼을 계속해서 좀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라치오라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베로나 같은 경우에는 최근 아탈란타 상대로 이제 원정에서 이제 무승부를 거두거나 이제 우디네스 상대로 이기는 등 나름 좀 좋은 결과를 이제 만들고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뭐 최근 매 경기 홈에서 라치오가 좀 주도권을 잡으면서 경기를 조율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뭐 원정 베로나 상대로도 충분히 좀 주도권을 가질 것으로 보고 그리고 원정에서 비교적 수비가 불안정한 베로나 상대로 어느 정도 이제 득점 기회를 만들 것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베로나 역시 뭐 압박을 좀 강하게 가져가며 역습 위주로 좀 경기를 풀어가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그래도 뭐 전반적으로는 라치오가 좀 홈에서 유리하게 풀어갈 만한 요소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자, 물론 뭐 이제 베로나의 그런 최근 흐름이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홈에서 3연승 중이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좀 폼이 어느 정도 올라온 라치오 상대로는 다소 고전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렸을 때 그래도 이거는 라치오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싶어서 라치오 승으로 접근하는 경기. 네, 그 대신에 이거는 고배당으로 햄무 도전으로도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라치오 승에 고배당으로 햄무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파리 생제르맹 대 이제 르하브르 경기. 자, 일단 뭐 양 팀 다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는 지금 큰 결장전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우선 이제 파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3연승 중으로 상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직전 경기 로리앙 상대로 4대1 대승을 거두며 지금 3경기 연속 4골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현재 지금 득점력이 물오른 그런 파리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파리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에서 승리하게 되면은 이제 리그 우승을 완전히 확정짓게 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파리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네요.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르하버르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 기준 이제 1무 4패를 기록 중으로 다소 지금 흐름이 많이 좋지 못해요. 그리고 이제 르하브르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골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최근 르하브르가 5경기 동안 이제 넣은 총 득점보다 파리가 한 경기에서 넣은 골이 더 많을 정도로 지금 르하브르의 최근 득점력은 지금 처참한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보네요. 자, 일단 뭐 경기도 좀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일단 뭐 파리가 높은 그런 좀 골 점유를 바탕으로 경기를 좀 조율할 것으로 봐요. 그리고 이제 파리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좀 이제 공격 패턴이 좀 다양하다 보니까 이런 뭐 침투나 뭐 컵백 같은 그런 좀 다양한 공격 패턴을 통해 먼저 르하브르의 좀 수비진을 좀 공략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에 반해 이제 르하브르 같은 경우에는 빌드업 자체가 잘 안 되고, 그리고 득점 기회도 잘 못 만들며 막상 이제 좀 슛을 해도 무의미한 중거리 슛이 이제 많기 때문에 이번 경기 뭐 파리 상대로도 그렇다 할 좀 득점 기회를 만들기는 다소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경기 역시 이제 르하브르가 파리 상대로 공격에서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자, 물론 이제 파리가 이 경기 다음에 이제 도르트문트 원정에서 챔스 경기를 뛰기 때문에 주전들 관리차 로테이션 위주로 돌릴 가능성을 이제 배제할 수는 없어요. 네. 다만 이제 그거를 감안해도 현재 뭐 흐름, 경기력, 뭐 득점력 등 뭐 전부 지금 르하브르에 비해 파리가 많이 우세하기 때문에 파리 사이드를 보는 게 이거는 좀 더 합리적이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점을 고렸을 때는 승패를 본다면은 이거는 파리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파리 승 보는 경기. 그리고 요 경기는 1엔딩이 좀 마인승까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리 승의 마인승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리치 시티 대 스완지 시티. 자, 일단 이제 노리치 같은 경우에는 주전 풀백 1명 결장, 그리고 이제 스완지 같은 경우에는 주전 풀백 1명, 그리고 지금 윙어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이렇게 양팀의 좀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이제 노리치 같은 경우에는 최근 4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이제 여전히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홈에서는 계속해서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록 뭐 직전 홈 경기에서 노리치가 브리스톨 시티 상대로 무승부를 이제 거두긴 했지만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긴 연승을 이어갔던 그런 홈에서의 노리치 시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좀 여전히 좀 홈에서의 노리치 시티의 경기력은 기대해 볼 만한 요소가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스완지도 이제 현재 3연승 중으로 상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뭐 이제 공수 방면에서 전부 좀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좀 득점력은 좀 많이 물이 오르면서 좀 실점은 안 하고 있는 그런 스완지 시티라고 볼 수 있네요.
자, 물론 뭐 이제 스완지 시티가 최근에 계속해서 지금 연승을 이어가고 있긴 합니다. 자, 다만 그 연승 기간 동안에 봤던 그런 상대 팀들을 보면은 좀 비교적 약팀들이 좀 많았어요. 뭐 이제 로더럼 유나이티드, 뭐 이제 허더즈필드 등 좀 약팀들이 좀 많았고, 이번에는 그런 좀 약팀들과 달리 무려 홈 노리치를 좀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스완지 시티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고전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쵸. 아무래도 이제 스완지가 이제 아무래도 공격이 약한 팀들을 줄곧 만나다가 지금 뭐 공격이 좋은 홈 노리치를 만나다 보니까 이번 경기 어느 정도 좀 실점 위험이 클 수도 있다고 봐요. 네. 자, 물론 뭐 이제 스완지가 이제 공격 흐름이 좀 좋다 보니까 이제 좀 노리치 상대로도 충분히 좀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보고, 그러다 보면은 양 팀 다 어느 정도 득점 기회만 잘 살린다 하면은 다득점 양상으로도 흘러갈 만하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경기 흐름까지도 말씀드려봤네요. 자, 물론 뭐 이제 스완지 시티 같은 경우에는 동기부여가 없는 반면 이제 노리치 시티 같은 경우에는 6위권을 유지하기 위해 이제 승점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약간 홈에서의 노리치 강점, 그리고 이제 동기부여 면까지 고려하면은 그래도 노리치 시티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뭐 이제 최근 뭐 스완지 시티가 3연승을 거두면서 이제 좀 흐름이 무서운 게 약간 좀 고려할 점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지금껏 상대했던 팀들과 이제 홈 노리치는 좀 체급차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이 경기는 뭐 노리치가 잡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노리치 시티 사이드 보는 경기로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경기는 고배당으로는 햄무 도전 경기, 그리고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 오버사이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뭐 스완지의 공격 흐름을 봤을 때는 뭐 충분히 이제 좀 한 골 이상 넣을 만한 저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흘러가게 되면은 뭐 오버까지도 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외의 경기 이제 몇 개 더 살펴보면은, 일단은 이제 승패 있는 경기죠. 에버튼 대 이제 브렌트포드. 자, 경기는 조금도 애매하긴 해요. 물론 이제 에버튼이 이제 직전 홈 경기에서 이제 리버풀 상대로도 이기며 지금 홈 연승을 좀 이어가고 있긴 하지만, 브렌트포드의 좀 최근 기세나 폼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요거는 고배당 잡이로 에버튼 햄무나 그냥 무승부 정도만 가져가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을 해서 이렇게만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아우크스부르크 대 이제 베르메 브레멘. 요 경기는 아우크스부르크 이제 승보는 경기, 그리고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 오버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미럴 대 플리머스 챔피언십 경기죠. 이건 미럴이 지금 뭐 3연승 중이긴 하지만 글쎄요, 이 4연승까지는 솔직히 좀 힘들지 않나 싶어서 그래도 본다고 하면 이거는 플리머스 프랜슨 한번 보는 경기, 그리고 이거는 고배당으로 도전하실 분들은 무승부 도전 요 정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해외 축구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